대전 이수유 돌려내라? 오, 그런 깊은 뜻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 나온 것 같아요. 노잼 도시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전은 왜 노잼 도시가 되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노잼 도시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로 뽑혔는데, 최근 들어서는 성심당, 그다음에 하나 이글스, 안유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언급되고 있는 그런 도시로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대전이 노잼 도시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KTX가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차별화가 되지 않은 지방의 도시들이 KTX라는 빠른 교통수단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중심부로서 소비 인구들이 빨려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발달할수록 시내가 더 붐비는 거가 효과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대전은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KTX 타고서. 그러니까 대전까지 가는 게 1시간 이내니까 그럼 내가 놀 때도 대전에서 안 놀고 서울에 가서 놀고 와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어떻게 보면 소비 인구를 엄청나게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점점 재미가 없는 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게 대전이 사실은 많이 힘이 빠졌던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KTX 뚫리면서 동시에 세종시가 옆에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인구 구성을 조사를 해보면은 세종시 인구의 60%가 대전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를 흡수하겠다고 해서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한 세종시였지만은 실제로 수도권 인구는 실제로 이사간 그 공무원분들 외에는 별로 없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은 대전분이 훨씬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방 혁신 도시가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면은 그 인근에 있는 구도심이라든지 오래된 도시에서 인구 이동이 그쪽으로 생겨나고, 반대로 구도심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송도를 만들면 인천에서 사람이 이사를 가는 거고, 진주 혁신도시 만들면 진주 구도심이 슬럼화 되는 거거든요. 아까운 거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를 맨 처음에 구상을 했을 때 그렇게 너무 백지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대전에도 많은 국가기관들이 이미 있거든요. 뭐 조달청도 있고 여러 청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땅들도 엄청나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곳에다가 차라리 세종시의 그 제2의 수도를 구상을 했더라면은 그러면은 더 대전도 살고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강력한 아이템이 하나 생겼죠. 성심당이라는 게 생겨서 먹는 거를 하나의 재미로 생각하면서 가서 그걸 사진을 찍고 그 경험을 SNS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심당의 빵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비싼 명품백도 아니고 누구나 가서 살 수 있을 만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잖아요. 먹거리하고 찍을거리.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켜주는 게 이런 로컬 빵집인데, 거기에 성심당이 대표적인 거가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기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성심당이 파리바게트를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게가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데 되게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귀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영역에 커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성심당은 KTX 타고 와가지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됐기 때문에 대전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거죠. 다른 도시들도 그런 거 하나씩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트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가 한번 댓글을 제작진에서 따갖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대전 사람입니다. 대전 사람은 일단 대전이 언급되면 좋아합니다. 네. 대전 is you 이게 뭐야? 대전 is you 돌려내라? 슬로건? 대전도 지자체가 지금 시장 취임하면서 만든 슬로건 인류 경제도시 그런 거였는데, 딱딱하고 빨간 글씨체 보면 여기가 북한인가 싶어요. 아, 이게 있었는데 바꿔가지고 인류경제도시로 바꿨는데 다시 돌려내라. 대전 이수유도 뭐 그닥 뭐 대전은 너다 이거야? 이주가 사투리. 오, 그런 깊은 뜻이. 충청도 사투리에 유가 들어가니까 대전 이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구나. 어우, 좋은데? 대전 이주. 이거 백종원 선생님이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대전 40년 지기로서 말하는데 그냥 살기 무난합니다. 자연재해도 없고 도로도 복잡하지 않고 지역색도 너무 강하지 않아서 살기 편합니다. 이 충청도 지역이 되게 독특한 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겠잖아요. 충청도 사투리가 말이 느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 호남과 영남 혹은 서울,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으면은 이쪽 지역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돌아가면서 차지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인이 바뀌는 데니까 내가 정체성을 빨리 드러내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뒤에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말에 동사가 뒤에가 있잖아요.
이거를 말을 길게 늘릴수록 내 본심을 숨길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말이 느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직접 간다는 점에서 물리적 거리와 소요 시간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30분 정도의 이동 시간으로 여행 기분을 내면서 당일 갔다 오기 부담스러운 거리가 대전이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1시간 30분이 딱 마지노선이거든요. KTX 제일 빠른 거 타면은 1시간, 차 타고 가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도 적당하고, 그래서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다. 대전은 자전거 타기 좋게 아예 인프라는 해놨던데요. 별일 없은 평화로운 노잼이라면 찬사받아야 마땅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성심당은 이상적인 사회적 기업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파생되는 가치가 셀 수 없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 나온 것 같아요. 자전거 타기가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전이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이 자전거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언덕이 많아서 안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50% 이상의 주거가 경사지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로 이 도시를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충청 지역, 대전 지역 이런 데는 거기는 평지가 많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저는 대전을 되게 좋게 보는 거가 강이 하나 흐르거든요. 대전에 가운데. 근데 이 서울에 있는 한강 주변의 올림픽대로와 그 도로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수면하고 되게 가까워요. 물론 물이 불어나면은 거기는 잠기긴 하겠지만은, 제가 항상 대전역을 갈 때 항상 그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그 길을 가면은 항상 수면이 되게 저보다 한 1m, 2m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마치 그 보스턴에 있는 메모리얼 드라이브 달릴 때랑 비슷한 기분이에요. 보스턴에 찰스 강은 앞에 댐이 있거든요. 그 칠드런스 뮤지엄이라고 하는 거하고 댐하고 같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위가 거의 비슷해요. 찰스 강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옆에 있는 강변도로를 만들 때 높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이 되게 자연 친화적으로 느껴지는데, 우리나라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위가 10몇 미터 차이 나니까 물이 저 밑에 가 있죠. 근데 대전은 가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엄청난 메리트인데, 안타까운 거는 그 좋은 공간을, 그 수변 공간을 잘 쓰지를 않더라고요. 아파트가 배치가 돼 있어도 그쪽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버려진 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개천가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발전이 되면은 대전의 이미지를 좀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가 어울려서 이런 자전거 타는 네트워크랑 잘 쓰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에서 크락션 잘 안 누름, 그래서 좋음. 교통 체증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근데 이게 길에서 크락션 잘 안 누르고 차 안 막히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이게 딴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도시가 너무 밀도가 낮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점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거를 좀, 그래서 부분적으로 밀도를 좀 높이는 작업을 대전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전 되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도시는 전국에 어디서든지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거의 부산 빼놓고는 거의 1시간 이내로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만 만들면은 정말 뉴욕 같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더 융합되어 있는 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평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친환경적인 교통시설을 잘 쓸 수 있다.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그게 또 다른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밀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되게 많다. 그것 또한 큰 장점인 것 같고, 네 번째 장점이 제일 중요한 장점인데, 여기에는 지식산업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많이 뜰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전은 사실은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원자력 연구소, 전파 연구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70년대 때 기획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거든요. 그 엄청난 브레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융합이 안 된다는 게 대전의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죠. 당시에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을 했던, 해야 됐던 나라였기 때문에 빨리 선진국의 기술을 답습해가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으로 모여가지고 산속에 처박혀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디파트먼트마다 다 따로 떨어져가지고 연구소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은 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연구소들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다. 문화적인 요소들하고 과학하고도 떨어져 있고, 우리가 피렌체 같은 도시를 보시면은 그 도시가 성공했던 이유는 실제로 옷감을 만드는 공장하고
예술가하고 같이 콜라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술가가 텍스타일 디자인을 하면은 그거를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든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는데 둘이 붙어서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전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좋은 창의적인 브레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거기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광로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마스터 플랜을 짠 적이 있습니다. 대전역 뒤쪽에 소재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되게 특이한 동네예요. 대전역에서 내려서 서쪽이 아니고 동쪽 사이드로 가면 있는 곳이 소재동입니다. 근데 여기가 아무도 안 가는 동네였던 거예요. 진짜 완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대전 전체에서도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개발이 안 됐냐 하면은 일제 강점기 때 대전역에 역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짓는 사택을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적산가옥처럼.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단층짜리 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소재동입니다. 근데 그게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기에 좋은 카페들도 막 생겨나고 아파트 단지도 뭐 밀고 들어오고 막 이러고 바뀌고 있는데, 저는 그 지역은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컨텍스트가 너무 요즘에는 볼 수 없는, 너무나 타임머신 타고서 1960년대 70년대 도시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건물이 단층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당연히 좁고 꼬불꼬불해요. 근데 골목길에서 제가 자라나던 시대만 하더라도 이미 제가 4살 때는 골목길에 2층짜리 양옥집이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길은 좁은 하늘을 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층짜리로 되어 있는 골목길은 좀 느낌이 또 달라요. 우리가 서울의 익선동 같은 데가 그런 경우죠.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컨텍스트가 익선동하고 되게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집은 되게 오래됐고 낡았지만은 그 골목길의 정치들이 너무 독특하고, 그 옆에 개천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개천이 높이가 아까 말다른 그 개천하고 똑같이 되게 수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그 개천을 접할 수가 있고, 폭이 되게 좁아서 그 건너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보면은 되게 독립되어 있는 조그만 중세 마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스터 플랜의 그 핵심은 뭐였냐면은, 여기가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대구나 광주나 서울에서 1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럼 거기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어떠한 실리콘밸리 같은 거를 구상을 한 거죠. 연구소가 엄청나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여러 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이 벤처를 하기에는 너무나 외진 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기 연구소에서 벤처하고 싶은 젊은 직원들을 한 10명쯤 뽑아가지고 소재동의 연구소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하나 빌려가지고 연구소를 세틀라이트 오피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연구를 하면은 각각의 흩어져 있는 많은 연구소와 카이스트 연구소들이 다 소재동에다가 집을 한두 채 혹은 서너 채씩을 사가지고 혹은 임대를 해서 그것들을 연구소를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럼 바로 옆집에 다른 연구소 연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되게 멋있는 펍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퇴근 이후에 가서 같이 술 마시면서 친구가 되고 거기서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대전에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대학들이 좋은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대학에서도 또 이곳에 또 다른 시설들을 해놓고 거기서 수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캠퍼스가 융합되어 있는 연구소와 대학, 여러 대학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캠퍼스 타운 같은 거를 거기다가 소재동에다가 하나 만들면은, 그러면은 피렌체 같은 분위기에 창업이 막 일어나는, 그리고 그 특별구역으로 만들어서 뭐 거기서 뭐 창업을 했을 때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굳이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지 않고선도 우리가 성심당 빵 말고도 대전이 사실은 실리콘밸리처럼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 대해서 이런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게 성심당이라는 빵집에서 시작했는지 하나 이글스에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대전 시민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되게 높게 삽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가 인구가 17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아트의 중심지인 도시고, 슈투트가르트 70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벤츠를 만드는 도시잖아요. 저는 대전은 인구가 광역시니까 100만이 넘는 거잖아요. 인구 숫자로 따지면은 글로벌한 도시, 벤츠의 도시나 BMW의 도시 같은 그런 도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성심당 빵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도 잘 사는 부국강병하는 나라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방향으로 계속 쭉 잘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